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중요했던 것이 최혜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제의 요구. 오늘 또 각 신문 일면을 네. 강타하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혜병 특검법은 어떤 뭐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외압이 뭐냐, 그걸 밝힌다라고 하는 법인데 그거에 대한 제의 요구. 우리 용산에 근무하셨던 최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이 국민과 함께 최상병 특허법을 반드시 음.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 윤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고 여기에 대해서 음. 제2 요구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특검에서 그러면 이 특별 검사를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 특별 검사를 민주당이 선정하는 3명 중에 1명을 특별 검사로 선임을 해요. 그렇죠. 2명 중에 1명. 예. 2명 중에 예. 1명. 그게 말이 되나요? 왜냐면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에서 해서 뭐 그렇죠. 특별 검사를 선임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자는 것 자체이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병에 대한 것을 사건의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대통령의 제2 요구권은 여러 가지 이 법에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2 요구권을 행사하자는 것인데 마치 민주당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다. 또 이렇게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최상병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그거 거부하면은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추모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추모식에 한 명도 안 갔냐? 실제 지난해 안타깝게 산화한 최상병 장례식에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를 등 원내 대표단이 전부 다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을 비롯해서 원내 대표단 단 한 명도 추모식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은 재해와 관련되다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소방수 출신이신 국회의원 단 한 명만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 실망했는지 젊으신 분이잖아요. 오영환입니까? 공천 신청 안 하고 정계 은퇴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진짜 최상병 추모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던 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최상병 특검을 한다? 어디 개소리야 사실. 정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해도 인간들이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이제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최상병 추모한다고 해놓고는 거꾸로 이제는 그거 거부하니까 특검을 넘어서 탄핵한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특검을 왜 반대합니까? 지금까지 열 몇 번 있었던 거 다 합의했습니다. 왜 합의하죠?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행정 권한이잖아요. 수사 권한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데 그거를 입법권에 주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거든요. 그럼 예외적인 건 여야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 분립이라든가 이런 원칙에 맞는 것이죠. 거기다가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이게 공수처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내가 먼저 공수처 하겠다고 네. 이게 그 특검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이미 이제 예를 들면 공수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특검을 하겠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예. 근데 굳이 공수처를 뛰어넘어 특검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얘기인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특검은 여야가 다 합의를 했어요. 근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우리가 자연법 원리 그런 얘기하죠. 법 철학에 보면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헌법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불분율로서 그런 거 아닙니까? 판사가
자기가 음주운전 해놓고 자기가 자기 사건 심판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못하죠.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최상병 특검 누가 고발했죠? 민주당이 고발했어요. 그래놓고 지들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하는 검찰을 특별검사를 추천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검수완박하면서 국민이 고발을 한 사안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해버렸어요. 국민한테는 고발했을 때에 이의신청권 없애버려 놓고는 지들이 고발해 놓고 그 사건은 지들이 사실상 임명한 특검으로 수사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원래 본인은 본인의 사건을 할 수 없는 게 맞는 것이고, 예, 하다못해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없고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사건을 본인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고발을 했는데 민주당이 수사하는 사람까지 다 해. 추천한 사람까지 다 수사하고 그러면은 본인들끼리 다 하지 뭐하러. 나라가 다 니끼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그냥 다 결정해가지고 통보하면 네. 되지. 그거를 왜 굳이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요. 참 이 사람들은 헌법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그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당 같아. 지들이 대통령이잖아요. 지들이 그러니까 입법권, 나아가 예산 편성권도 지들이 다 있는 것처럼 해서 헌법을 개무시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다수당이니까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해서 잘 맞춰야겠지만 이거는 그냥 민주당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1호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민주당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맞습니다. 페이크니 입법 폭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2014년에 지들이 그렇게 난리쳐가지고 상설특검법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법을 따로 할 거 거부권을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특검하려고 하면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그냥 법을 만들 게 아니고 그냥 그것대로 해서 그 절차에 따라 특검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상 특검 선임권도 지들이 다 갖고 그리고 지들은 일반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문재인 때 수사 내용 공개 하나도 못하도록 하고 조국이 부인 스포트라이트 이 앞에 그 포토라인에 서지도 못하는 수사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 법에 있어 가지고는 매일매일 공보관을 통해 가지고 다 리포트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권 침해하도록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도대체가 그래 놓고 무슨 맨날 뭐 인권이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거부권 남용, 제2거부권이 왜 위헌이에요? 위헌이고 왜 탄핵 사유입니까? 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제2거부권은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대통령이 너무 많이 했대.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국회죠. 현재 국회도 여소가 야대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렇죠. 법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예를 들면 절차라든지 국민에게 올바른 법이 아니라든지 그랬을 때 이제 그 제2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2 요구가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법을 문재인이 대통령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노란봉투법이네, 뭐 양곡관리법이네, 뭐 그 당시 뭐예요, 뭐 국구와 유공자 뭐 그 지원법이네 네. 그런 것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때 해달라고 하다가 지들이 정권 잡으니까 입 싹 닫고 아무 소리가 없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또 그거 해달라고 지들 표 받을 수 있는 곳에 호소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계속 거부권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지금 막 얘기한 것처럼 진짜 특검하고 싶으면은 지들이 만들어 놓은 상설 특검법 가지고 해서 그냥 발의해서 특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굳이 그 최상병 특검법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이번에 새로 공수처장을 임명했어요. 예. 합의해서 임명했어요. 합의해서 지들이 오케이 해줬잖아.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 수사를 하던가. 네. 근데 특검을 만들자고 하면서 절차는 제대로 된 걸 안 해왔으니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하는 것인데 마치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제의 요구를 했다라고 이제 여론을 호도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이 22대 국회에서도 자신들이 이제 거대 야당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해서 어떻게든 본인들이 원하는 법을 계속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또 하면은 저 제의 요구는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을 형성하기 그렇죠. 위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거부권 유도 공작이지. 거부권 유도 공작에 참 어쩔 수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진짜 최상병을 추모하고 정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은 이런 거부권 전국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상설 특검법 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논란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하겠어? 거기는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 할 때에 법무장관 그리고 법무부 차관 그리고 법원 행정처 차관 그리고 그 행정처장 그리고 변협 협회장 그리고 여당 야당 그에서 2명씩 이렇게 추천하도록 해놓으니까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 추천 못 받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 검사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상설 특검에 따르면은 공정하게 여러 명을 추천하고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추천하나요? 대통령이 맞아요. 임명하나요? 그러니까 안 될 것 안 같으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자신들이 말한 이 특검을 하자라는 거죠. 애초부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보다는 이거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탄핵 사유라고 해서 윤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개돼지로 합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여론전으로 그러니까 일부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그거에 편성해가지고 나라를 정말 흐트러 놓고 정부를 타도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 거의 이제 마지막 그 이슈가 되어갈 것 같은데요. 아, 참 답답하긴 합니다. 여소야대가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22대 원구성 협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말은 협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내끼다.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를 비롯해서 전 위원장을 싹쓸이 민주당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마각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협상을 왜 하죠?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다지만 여기서 보시면 법사위원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확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공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까지의 계속된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다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그냥 통과시키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법제사법위원장이 만약에 여당 사람이라고 한다면 통과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관련돼서도 자신들이 다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는 꼭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국회의장도 자신들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는 뭐하러 여당이 있습니까? 결국 국회를 민주당 의원총회장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못하라고 국회의장이 있습니까? 그냥 당대표가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가 부의장하고 지들이 원내에 있는 다선들 그냥 쫙 깔아버리죠. 그리고 의원총회 해버리죠. 의원총회 하지 못하라고 국회 본회의는 엽니까? 지들이 헌법 개정 빼고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현대적 의미의 권력 분립, 기관 내 권력 통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의 어떤 그 헌법 이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국회의장을 두면은 어떻게 보면 법사위는 그 반대되는
어떤 그 유력한 또 다선 의원 어떻게 보면 정치인 중진을 안 치겠습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그런 헌법의 권력 분립 정신이 헌법에 투영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이나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이 다 같은 당의 사람이라면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이 국민에게 반드시 유리한 법안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검수완박이고 대표적인 게 저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네.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그 전세자금 올라가지고 난리라고 하는데 그거 마구 통과시켜 놓는 후가 아닙니까? 그런데 법은 한번 생기면 없앨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맞아요. 없앨 수가 예, 없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항상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의 의견과 저쪽의 의견을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다 하겠다는 게 지금 이번에 원 구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다라고 하는데 강공을 예고했다. 음. 우리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다 갖고 오겠다 했다. 이건 협상이 아니죠. 아, 참 답답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 진영 논리에 반대하면 수박으로 몰아서 역적몰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김진표 의장도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역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안 들어주는 척 하다가 다 들어주는 이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것 사실 자체만 해도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뭐 구두선이라 한다 하더라도 나름 의미가 없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이런 김진표 의장의 어떤 말씀이 현실화되기에는 참 너무 요원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와 같이 또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몇 안 되는 108명, 뭐 108번뇌라고도 하는데 이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이 좀 따끔한 소리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음. 당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음. 근데 사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똘똘 뭉칠 필요가 아니, 똘똘 뭉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당의 의견이 있어도 각자의 의견을 하는 그렇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저 야대인 민주당이 자기들의 의견을 그대로 밀고 붙인다면 우리가 만약에 분열되면 그러면 우리는 저 민주당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더 잘 뭉쳐서 야당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동민님 진짜 표현이 끝내줍니다. 108번뇌가 아니고 108요괴가 안 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만큼 기대가 큽니다. 처음부터 여소야대라고 해서 우리 108명의 선량들, 우리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사자님들 패배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마치 이순신처럼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김민전 당선인께서 삼김 특검을 하자라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큰 국민들의 반향을 얻고 있고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전략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 접근을 하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김동민 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108명들의 선량들이 108요괴가 되지 않고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고 정말 22대 4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